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리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ETF 점검해 봅니다. 먼저 장기 차트 보시면 지난 여름 6월부터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월 17일자 종가 기준 1,940원으로 11,000원 이탈했고요. 전저점 9,875원까지 떨어질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꾸준히 해당 ETF 분석해서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하반기부터 14,000원 선대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홀드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 반등이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어봤습니다. 담겨있는 모든 종목들 살펴보시면 어느 한두 종목이 그 하락세를 끄는 게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꾸준히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배경을 크게 5가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처럼 자료 보여드리면서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한번 보시면서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경은 중국 EV 판매 성장세가 정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성장세가 끊겼다라는 점이 아니고요. 성장의 그 속도가 슬로잉 됐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ING 경제연구소의 2월 28일자 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데이트 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시겠지만 2022년에 정말 스트롱한 그 세일즈 그로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가 좀 2023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지금 이 차트는 중국에서 판매된 그 신차 중에서 친환경차,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까지 포함해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성장세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이 기간 동안 정부의 보조금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구성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고요. 2023년에는 새로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전체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올해는 약 5% 정도로 잘해야 예상이 되는데 특히 EV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특히 전기차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판매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 그 판매량은 맞추더라도 그 각 개별 기업들의 마진은 축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EV 판매 성장세가 향후에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키포인트였고요. 그럼 두 번째 배경 바로 가격 인하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가격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시작한 그 자동차 가격 전쟁이 전체 내연기관차로도 번지고 있다라는 게 보다 더 핵심입니다. 이 블룸버그 3월 9일자 기사를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공이죠. 테슬라가 먼저 가격을 낮추겠다 선언을 했었고 그게 이제는 내연기관차까지 푸조, 벤츠, 뭐 GM, 쉐보레까지 내연기관차까지 번지고 있다가 핵심입니다. 여기 헤드라인 좀 설명해 드리면 13,000달러 우리 돈으로 뭐 1,500만 원도 넘는 그런 돈이겠죠. 가까운 그런 인센티브 어퍼가 있기에 중국의 자동차 프라이스 워가 가능하고 있다라고 헤드라인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인센티브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보조금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보조금은 내가 신차로 친환경 차를 살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현금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인센티브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그 지역의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지원금 성격인데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면 후베이성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국유 자동차 기업인 둥펑 자동차 그룹 산하의 모델 구매를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최대 9만 위안
이게 그 미국 달러로 13,000달러 가까운 돈이라고 합니다. 에 가까운 돈을 지원을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게 반반이더라고요. 반은 이 후베이성 지역 정부에서 해주고 반은 이 기업에서 해주는 그런 형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지원금이 지역 정부에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1월 중국 내 모델 3 가격을 인하하겠다 발표를 했죠. 그 뒤로 1, 2월 달에 이제 판매량이 실제로 약 18%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비아디는 4월 10일경 지난주네요. 가격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뭐 가격 인하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올 1월에 왕조 시리즈와 해양 시리즈의 신에너지차 모델 판매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난해의 판매량 1위의 그 기념에 자신감을 얻어서인지 오히려 가격을 나는 인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가격을 할인하는 뭐 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정책을 피다 보니까 좀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현재 이 기사에서는 전기차, 내연기관차 모델 합해서 약 30여 개 모델의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각 기업들의 수익 마진은 조금 축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된 뭐 샤오펑이라든지 리오토 모든 그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ETF 자체에는 우리가 투자하는 이 타이거 차저 ETF 자체에는 완성차는 이제 비아디만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업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게 사실 그 밸류체인 단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가격 인하로까지 번질까봐 우려되는 게 이제 세 번째 배경인데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 CATL이 탄산리튬 원자재 가격 인하로 인해서 CATL 배터리 가격 역시 가격을 낮춰서 인하해서 판매하겠다라는 기사를 다루었었습니다. CATL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마진이 이미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가격 인하 관련된 뉴스 역시 CATL 주가에도 당연히 좋지는 않았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리튬 가격은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뉴스에서는 탄산리튬 가격이 향후 12개월 내에 36.2%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으로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호주, 칠레 등 원활한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다. 국내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CATL이 내세운 조건 살펴보면 구매량 80% 이상의 CATL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객사에 한해서 3분기부터 3년간 가격을 낮출 계획이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런 부분 고민해 봤을 때 하락폭은 약 14% 정도 추정된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14%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가격 CATL 가장 큰 그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의 이제 배터리 가격 인하 부분이 이제 배터리 다른 그 기업들의 가격 인하까지도 번지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는 점이 세 번째 배경이었습니다. 네 번째 배경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국가별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시장이 가장 많이 성장할까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릴 테니까 향후 성장할 파이가 클 시장을 좀 개인적으로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전체 자동차 시장을 100%로 보고 현재 EV 그 전기차 침투율은 평균 13% 정도입니다. 나머지 87%는 내연기관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단에서는 약 87%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이미 21년, 22년에 그 어느 국가에서보다도 압도적으로 빠르게 전기차 부분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약 25%의 침투율을 보이고 있고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 뭐 26%라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언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 남아있는 시장은 전체 100%중 75.4%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은 EV 침투율 17%, 미국은
7.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에 따르면 약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 레인지는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통상 연간 판매 대수 데이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두 개인데요. 지금 여기 측에 보이는 이 부분은 제가 K배터리 레볼루션 책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통상적으로 중국은 연간 2,500만 대가 팔리고, 그리고 유럽은 1,500만 대, 미국은 약 2,000만 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 궁금해서 가져봤는데 이 부분이 2022년도에 실제로 판매된 데이터예요. 당시 2022년에는 중국에서는 약 2,350만 대 정도, 미국에서는 1,36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이게 그 전년 대비 8% 줄은 수치라고 하니, 근데 계산하기 쉽게 우리 요 숫자를 가지고 좀 살펴보면, 만약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전기차로 대체된다고 가늠해 봤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곱해서 배터리 전체 판매 용량치를 계산을 해본 데이터가 있는데요.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소형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자체가 LFP 배터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라 보니 에너지 용량이 훨씬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40kW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은 60kW. 반면에 미국은 워낙 큰 차를 선호하고 SUV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100kW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한마디로 심플하게 곱하면 중국에서는 연간 판매된 배터리 용량이 1TW, 미국은 2TW 라고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책에서는 미국의 배터리 시장 규모는 유럽과 중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의 왕자는 미국 시장을 장악한 업체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자체만 봤을 때 성장성 당연히 크죠. 인구가 크니까. 하지만 이렇게 배터리 용량까지 가늠해 봤을 때는 좀 미국이 더 클 수도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ETF에는 전기차 완성업체보다는 그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모두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부분의 가능성, 시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배경은 중국의 EV 밸류체인, 그 견제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미국의 RIA 법안과 또 3월 16일자 초안이 나왔죠. CRMA, 이 핵심 원자재법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의 EV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그 국제화가 편하지만은 않겠다. 그 기조인데요. RIA 법안에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 좀 팔로우를 해드리면, CATL이 포드와 합작해서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이제 과연 가능할까라고 다루었었는데, 이 부분 좀 팔로우업이 나왔습니다. 아예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등 우려 국가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받을 수 없게 하겠다. 그 법안을 상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원래는 이랬어요. 원래 그 RIA 법안에서는 전기차나 배터리 부분의 규제가 원자재를 어디 거를 몇 % 써야 되고, 또 어디서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게 이제 대부분 북미 지역이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규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이 해당 국가, 거의 중국이죠.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가 포인트인데요. CATL과 포드는 원래 포드가 공장을 100% 소유하는 형식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CATL의 배터리 생산 기술을 제공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해도 겉으로는 포드 회사이기 때문에 RIA 혜택 대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그런 우회하는 것까지 차단하겠다 해서 아예 그 기업, 그 국가의 중국이죠. 거의 대부분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를 상정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RIA 법안은 진화하면서 좀 더 자국 중심, 미국 중심, 또 중국 견제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원자재법은 아직
초안 단계여서 아직 정확히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핵심 원자재 16개의 특정 국가, 여기도 거의 중국입니다. 그 의존도를 65% 아래로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 이제 유럽에 쓰이면서 사용되는 이 원자재 의존도도 우리나라도 또 마찬가지지만 중국 의존도가 거의 90%가 넘는 원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현실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ETF가 당장 반등이 어려 보이는 배경 5가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40년까지 중국의 전기차 세일즈 전망치인데요.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중국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와 친환경 차의 판매량이 앞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이제 거의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여타의 모든 국가에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성장성의 매력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지금 앞에서 살펴보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ETF가 좀 많이 주가가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한 하반기부터 개인적으로 추매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10,000원에서 조금은 반등 기미가 보이면 약간은 추매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업데이트 영상을 누릴 거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2040년까지 길게 가져갈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돈이 너무 묶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막 이렇게 막 조급해서 추매를 하시기보다는 반등이 좀 더딜 것 같으니 조금 반등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추세가 좀 바뀌기 시작하면 추매를 하시거나 그때 가서 좀 비중을 낮추시거나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래서 각자 그 자금 운용이나 여태까지 이 ETF를 어떻게 보아왔는지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좀 매매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ETF 넣어두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무엇인지 꼭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이 대폭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이전 영상 참고하셔서 차이나 솔라티브 ETF에 담긴 종목들이 뭐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완성차는 비아디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